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없으면 외로울 것 같은데 있으면 또 숨이 막힌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던 날. 밥상 앞에서 아무 말도 없이 마주 앉아 그 침묵이 편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어떤 묘한 거리감. 오늘은 그 거리감을 선택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어서 떨어져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 졸혼 3년 차. 각자 살기 시작했더니 비로소 다시 사랑하게 된 부부의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66살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숙 님이세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남편이 밉지 않은 게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41년 된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졸혼을 결심한 건 3년 전 제 나이 63 때였어요.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었고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술 먹고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숨이 막혔어요. 40년 넘게 아이들 키우고 밥 짓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퇴직한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거예요. 리모컨을 쥐고 뭘 먹을까 묻고 어디 가냐고 묻고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적응하겠지 싶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사람의 식모살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제 삶이 아니구나. 그때 처음으로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따로 살자. 남편은 충격을 받았죠. 이혼하자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각자 살고 싶은 거라고 설명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보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남편은 고향 근처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만 쓰인 집에서 살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 2달은 너무 외로웠어요. 밥을 혼자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건데 왜 울고 있나 싶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하는 설렘이 생겼어요. 오전엔 수채화 배우고 오후엔 동네 친구들이랑 걷고 저녁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해먹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하루가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이번 주말에 거기 가도 돼? 저도 모르게 좋다고 했어요. 남편이 왔는데 낯설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내 집에 온 손님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같기도 하고 남편이 자기 손으로 밥을 해온 거예요. 서툴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그 국 한 숟갈 뜨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근데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우리 40년 동안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왜 이게 이렇게 어려웠을까 싶은 마음이요. 지금 저희는 한 달에 2번 번갈아 가며 서로 집을 방문해요. 남편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자기 삶이 생기니까 만나면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신혼 때도 이렇게 설레지 않았는데 이상하죠? 헤어졌더니 더 사랑하게 된 거 있죠.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냈어요. 졸혼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요. 우리 부부한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명숙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연 처음 읽었을 때 저도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밉지 않은 게 신기해요. 이 제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이 사연을 읽으며 저는 3가지 지점에서 마음이 멈췄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숨이 막힌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명숙님은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말 저는 참 마음 아프게 읽었어요.
나쁜 이유도 없는데 힘들다는 게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인지. 오히려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더 쉬워요. 이유 없이 숨 막히는 건 말로 꺼내기가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날은 무거운 그 감정. 이건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잃고 살았다는 신호예요. 40년이에요. 명숙님은 40년을 아이들의 엄마로, 남편의 아내로, 집안의 살림꾼으로 살았어요. 그 세월 동안 이명숙은 어디 있었을까요? 숨이 막힌다는 건 사실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나도 살고 싶다. 그 말을 꺼낸 것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수십 년을 살면서도 그 말을 끝내 못 꺼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매번 가슴이 무거워요. 두 번째, 조로는 포기가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조로는 아직도 좀 낯선 단어예요. 어떤 분들은 이혼의 완곡한 표현 아니냐고도 하고 부부가 의무를 저버리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명숙님 사연을 읽으며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조론이 포기라면 왜 이 두 분은 3년 후에도 여전히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있을까요? 왜 남편은 미역국을 끓여왔을까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우리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에요. 결혼은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잘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 방법이 오직 하나라고 배웠어요. 같은 집, 같은 밥상, 같은 시간표.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왜 방법은 하나여야 할까요? 명숙님 부부가 선택한 건 서로를 놓은 게 아니라 서로를 숨막히게 하던 방식을 놓은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사실 그런 생각 해봤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생각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만나면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이 한 문장이 전부예요.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명숙님은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 삶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수채화를 배우고 친구들과 걷고 먹고 싶은 것을 해먹고 그랬더니 남편을 만날 때 할 말이 생겼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부부 사이에 말이 없어지는 건 애정이 없어서가 아닐 때가 많아요. 할 말이 없어서예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 공유할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삶 전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각자의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오늘 그림 배우다가 선생님이 웃긴 말을 했는데 남편한테 말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그게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비단 조론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각자의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취미 하나를 가지세요. 일주일에 하루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 생긴 이야기를 저녁에 밥 먹으며 꺼내보세요. 대화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저는 사연 속 남편분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따로 살자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그 제안을 거부하거나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은 충격을 받고도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요리를 배우고 아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 사랑해를 못하더라도 서툰 미역국 한 냄비가 그 사람의 마음 전부를 담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보시는 남편분들,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과 더 잘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명숙님의 사연 졸혼 3년 차 각자 사니 비로소 다시 사랑하게 된 부부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형식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방법이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요. 세상이 정해놓은 부부의 모습이 아니어도 두 사람이 모두 숨 쉴 수 있고 설레고 서로가 고마우면 그걸로 충분해요. 명숙님이 사연 제목에 이렇게 쓰셨죠. 남편이 밉지 않은 게 신기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리세요. 그게 관계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명숙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께도요. 당신의 이야기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사연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